최근 서울 서남권 그리고 경기 인천 등지에서 이 KT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단으로 소액 결제가 되는 그런 피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과 민간합동조사단은요, 이번 사태에 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활용된 그런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불법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해킹한 다음에 무단으로 소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돈을 빼가는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해킹 수법이 등장한 게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논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어제 오후 6시까지 파악된 피해자가 125명, 피해액은 8,060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 광명경찰서가 73건, 금천경찰서 45건, 또 부천 소사경찰서 6건 등인데요. 이 피해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핸드폰 하고 있는데 팝업 알림으로 99만 6천 원 결제가 됐다고 떴어요. 스팸인지 알고 핸드폰 요금 조회를 하니까 실시간 요금 조회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한도를 100만 원까지 올려놓고 99만 6천 원 결제하고 인증받은 거 봤더니 문자 인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 가로채기란 거죠.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100만 원 가까운 돈이 휴대전화로 결제됐다 이런 문자 받으면요,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KT 휴대전화 사용자들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원인을 캐보니까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라는 걸 통해서 해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 수법이라고 합니다. 네, KT 측은 지난 8일 이 사이버 침해를 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이용자 무단 소액 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 가능성 이거를 이제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T는 이 자사가 관리하는 기지국이 아니라 미상의 기지국에 피해자가 접속한 이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누군가 일시적으로 이 그러니까 가짜 기지국을 세워서 이 개인정보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 아니라 물리적인 장비, 이 가짜 이 기지국을 세워서 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갈취하는 그런 수법을 말을 하는 건데요. 이용자가 이 가짜 기지국이 세워진 특정 지역으로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이 해당 가상 기지국으로 접속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범행에 사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기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펨토셀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초소형 기지국으로 주로 실내에서 이동통신 신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휴대폰용 와이파이 공유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 설치된 펨토셀이 이용자가 트래픽을 가로채서 무단 소액 결제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활용된 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사상 초유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용자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KT가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연합뉴스에 따르면요. 경찰은 지난 1일 KT 측에 연쇄 소액 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KT 측에 알린 접촉 대상이 본사, 지점, 중개소 등 한두 곳이 아니었다면서 당시 KT의 답변은 KT는 뚫릴 수가 없다. 해킹당할 수가 없다. 그런 부류의 사건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KT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고객 피해 발생으로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면서 경찰 수사와 이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 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KT가 경찰의 소액결제 피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KT는 뚫릴 수가 없다, 해킹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용자들의 피해가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고요. 이게 한 건에 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가 되고 있는데 피해액이 지금 8천만 원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도 또 계속해서 이런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까지 있는 겁니다. KT가 뭔가 좀 대처를 잘못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어쨌든 뛰는 KT 위에 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범죄자가 있었던 건데 이미 이런 일이 영국에서 벌어졌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방 범죄인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작동 원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생활이 편하니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선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자기 개인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지식을 다 공유하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KT가 너무나 안일했고요. 대기업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은 훨씬 커지는 거겠죠. 네. 예, 일단 뭐 경찰이 9월 1일 날 KT에다 통보를 했는데 이 지금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게 9월 5일 날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KT가 이번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앞서 영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런 식의 해킹 방식이 관련 논문들이 많이 게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SK 통신망이 해킹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뭐 KT를 비롯한 다른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해킹 수법에 대해서 여러 뭐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대비들을 미리미리 전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번 KT만 지금 일단 접속 대상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SKT나 LGT 같은 경우 다른 이동 통신사들도 이런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